한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, 사실은. 한옥만 그렇죠. 하는 건 아니고 현대성을 가진 그냥 그 건축도 하는 걸 내가 몇 개 봤거든. 봤는데 한옥 건축가로만 불리는 거가 조금 그렇죠. 그렇지 않나? 국가로 불리면 충분한 건데 충분하고 그런 또 그렇게 교류도 희망하고요. 기본적으로 뭐 한옥으로 특별할 건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어쩌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어떤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내가 그 현대 건축한 것도 봤는데 한옥의 공간을 재해석해서 네. 되게 모던하게 표현한 그런 작품들로 네. 내가 보이더라고. 한때 뭐 전통성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, 그래서 그냥 그 한옥에 대해서 그거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했었고, 그 고민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건축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어쩌면은 그 오리진을 다시 회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리진이 한옥 아닌가? 이게 오리진을 전통으로 보면 안 된다고 좀 보는 편인 거예요. 오히려 저는 그게 삶의 형상이라고 봐요. 아, 삶의 형상을 네. 본다. 삶의 형상이란 거는 그냥 현재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고 산호초를 떠올리면 돼요. 산호초. 오케이. 산호초가 결국은 지금 폴립이라는 건 현재 막 해서 그게 이제 죽어서 산호초가 되지만 결국은 폴립이라는 삶의 형상이 이 기억의 형상이 되면서 산호초가 되잖아요. 그 도시나 집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도시 한옥이 디귿자가 왜 디귿자냐 그런 삶의 형상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잖아요. 골목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관찰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지금 요 배경에 있는 제주문학관도 제주에 있는 큰 물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. 여러 사람들이 물을 주변으로 뭐 물도 마시는 물도 기르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했다. 그런 그 집합적인 그런 집합이 만든 공동체가 만든 거를 문학관에 들어온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삶의 형상이 되게 많다고 봐요. 예, 그러니까 그걸 전통 논쟁으로 가면 안 되고, 예, 우리가 밑바탕에서 우리 삶을 지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그 공간적 언어 또는 그 느낌, 톤, 태도 이런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자꾸 길어와서 현대 건축에 해야 우리는 서양의 어떤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. 받았기 때문에 한국성이나 이 아시아성 혹은 전통성이라는 거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지. 근데 조정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한옥이라든지 도시 탐구를 통해서 그 리서치의 어떤 부분들이 어쩌면은 한국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연구가 어떤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바탕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거를 더 만들 수 있다. 그게 단순히 한옥이 아니다. 단순히 한옥이 아니다. 그거는 그냥 그 형상이 아니고 그 원래 내재되어 있던 그 한국성이었던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건축을 통해서 실현하는 어떤 그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능성이 어쩌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내가 갖는 위치에 대해서는 독특하다는 생각해요. 뭐냐면은 일단 제 사고가 이렇게 건축적이잖아요. 도시적인 일단 그러니까 도시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. 그리고 또 그 막 건축 공간이 어떻고 보단 삶에 가까운 쪽이에요. 그러니까 도시적이고 삶에 가깝고 그 다음에 또 이 뭐 한옥이든 뭐든 답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어쨌든 한국적인 걸 많이 보았다는 거. 그게 좀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. 그 세 가지가 뭐 어떤 젊은 건축가, 현대 건축가라는 젊은 건축가가 있을 때 그 사람과 굉장히 대별되는 포지션에 있는 거죠. 굉장히 건축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현대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건축 공간, 뭐 건축의 절대미 이런 걸 믿는 사람하고 완전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긴 해요. 그 속에서 이제 제 건축과 뭐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좀 위치가 다르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. 그 한옥의 건축은 어떻게 보면 구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색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떤 건축가가 한옥을 하더라도 누구의 한옥이냐를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
이 템플 스테이션은 제가 보고 이거 조정수 선생님이 하셨다는 게 딱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. 네. 그거에서 가장 큰 거는 이 대부분의 배치를 봤을 때 유선형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. 이게 유선은 이제 한번 꺾은 예, 거죠. 꺾었더라고요. 예.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게 예. 보면 보통 하노이 직선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배치에서 왔을 때 이거를 주변 환경에서 오신 건지 아니면 진짜 말씀하실 때 이게 템플 스테이스의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새롭게 변형을 하신 건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제가 진짜 그건 뭐 좋아하는 작업인데 그 송강사가 그 계곡이 유명하잖아요. 그 계곡을 바라보는 땅에 있었고 그리고 송강사의 기존에 템플스테이가 있었어요. 있어요 지금도. 근데 그 가서 하룻밤 자보니까 방이 있고 방 뒤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. 그냥.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지내거든요. 그럼 그 화장실을 그냥 지나가는 그 화장실 쓰는 소리도 다 들리고 전혀 이게 그 어떤 종교적 공간으로서 그 이렇게 뭐랄까 수행이나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가짐을 이어가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또 이전부터 진관사라든가 이런 사찰 프로젝트를 쭉 해오면서 이제 정신적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떠올렸던 거는 이게 들어가서 화장실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방이 있고 그 뒤에 계곡을 바라보고 마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굉장히 그 공간 자체가 주는 그 풍경과 함께 되게 그 정신적으로 안온함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옆으로 붙인 거죠. 그러니까 방과 마루를 놓으면 이제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이쪽 유닛은 이쪽 화장실을 두고 이쪽 유닛 이쪽 화장실을 두면서 이 풍경과 공간이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거였고요. 약간 그 형태 꺾은 거는 오해에서 지적도의 오해에서 나온 건데 지적이 이렇게 돼 있길래 전 계곡 방향이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. 이렇게 원래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계곡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설계는 이렇게 계속 한참을 했던 거야. 그랬는데 신의 한 수였는데. 그랬는데 그 신의 한 수인데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익숙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야. 이게 계곡이 이렇다는 걸 이미 알았음에도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 보니까 난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가자. 이건 가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그 나중에 그 주지스님이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 마당하고 담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남겼더니 그 일을 또 따로 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는 건축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그때 송강사를 다 조사를 했어요. 송강사의 그 섹션들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담장하고 이 화단이 만나는 그 높이 관계라든가 어떤 나무를 심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쫙 봤죠. 그래가지고 그걸 준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사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요소가 그 편안함을 주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종교적 수양이라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옥처럼 뭐 이렇게 디귿자든 기역자든 오는 사람을 맞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고 들어가서는 계곡을 향해서 있게 하는 그 꺾어진 그 건물의 태도가 맞다. 그걸 알게 된 거죠. 그냥 다 설계하면서 점점. 예, 그게 그래서 명작이 나왔군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 감리도 못했거든요, 사실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나중에 저도 딱 가서 보니까 잘 구현됐더라고요. 일부 마음에 안 들어도.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. 주지스님에도 굉장히 감사하죠. 끝까지 그거를 실행하게 해줬으니까. 네. 약간 석축이 있고 경사면이 있다가 다시 담장이 있고 그 뒤에 마당이 가는 그 형식이 송강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언어들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. 그런 삶의 형상을 찾아다가 건축에 이렇게 잘 이렇게 녹여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새로움, 부작용이 좀 없는 그렇고 굉장히 깊이 있어가지고 익숙한 그런 거 하고 싶다.
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계속 답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꾸준히 답사를 하고 잘 정리하고 좀. 근데 제가 여러 출판사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책을 내고 싶다. 책을 내서 좀 사람 대중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뭐 25년 되면 이제 25주년 되니까 그때쯤 뭐 그 언저리 좀 전시를 좀 해서 모형들을 좀 세상 밖에 내놓고 이제 좀 정리를 모형 정리를 해야겠다. 그때 좀 한꺼번에 좀 답사와 그러니까 전체 국가의 면모를 좀 소개할 수 있으면은 그 공간이 어떤 크기든 간에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끝으로 후배 건축가 혹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 해보죠. 그 후배 건축가분들 혹시 건축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제 경험상 보면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무실 빨리 내도 괜찮다. 일이 없어도 괜찮다. 저 같은 경우엔 답사로 한 4, 5년 버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할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해서 뭐 꼭 답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만 있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설계사무소를 내는 거는 저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. 꼭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. 화이팅!